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저번에 나이트 포터에 대한 무비 리뷰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이유는 제가 6월 2일 날에 라스크루세스를 떠나서 한국에 갔었어요. 우리나라 한국에 귀국을 해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귀국한 이유가 그 발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이렇게 전세로 살던 그 집주인이 이제 그 제가 살던 곳으로 자기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집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좀 집을 빼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제 사실 그냥 방을 뺀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거의 200만 원, 뭐 왕복 뭐 라스크루시스에서 뭐 웨스트 코스트 쪽에 한번 공항 가서 거기서 이제 왕복 비행기 뭐 이렇게 하고 또 돌아와서 다시 라스크루시스로 들어오는 뭐 이런 걸 다 합치다 보니 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을 빼달라. 그 아파트를 빼달라. 뭐 해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그냥 빼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200만 원 내고 이제 돌아가기에는 너무 그 명분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어차피 이제 계획에 없던 어떤 그 귀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으니까 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확실히 내가 예전부터 그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일을 벌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귀국을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사실 그 뭐 이렇게 이유를 이제 구체하게 이렇게 뭐 길게 설명할 뭐 이런 건 없겠지만은 이제 좀 한국을 떠나서 미국 쪽에 한번 보금자리를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이 예전부터 좀 있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런 게 강해졌고 이런 계기가 있음으로 해서 이번이 그 찬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한번 기회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제 갔었어요. 이제 갔었는데 이제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완전히 그럼 언제 그 확실히 이렇게 이주를 하는 식으로 어떤 일을 벌일 것이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은 그 일단 first 어떤 스텝으로 하고 이제 세컨드 스텝을 한 2년 후 정도에 잡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해서 이제 초반에는 그, 그 조금 이렇게 좀 큰 데에 살고 있었어요. 그 전세금도 좀 되고, 근데 그거를 이 전세금 얼마 안 되는 어떤 그런 좀 서울 말고 그런데 좀 옮겨서 이렇게 대부분의 전세금을 이제 미국 쪽으로 송금을 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 하우징을 찾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완전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어떤 재물품을 이렇게 정리한다든지 뭐 미국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거 자체는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그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왠지 이렇게 한국에 와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없어지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계획 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초반에는. 근데 그게 좀 잘 안 풀려서 이렇게 안 풀린 게 계기가 돼서 결국은 이제 짐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미국 쪽으로 이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귀국을 하고 지금 제 짐들이 많이 지금 그 배를 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생활은 정리가 됐고 이제 미국 생활 한번 해볼까 앞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6월 2일에 라스크루세스 떠나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한 후 이제 7월 4일까지 거기에서 이제 일차를 마친 다음에 7월 4일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 미국 라스크루세스 시간으로 이제 7월 5일 1시 반 정도인가 그때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막간에 그 좀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제가 약속한 대로 이제 오늘의 이렇게 무비 리뷰는 이제 만추리안 캔디데이트가 되는데, 이 영화도 이제 그 본지는 좀 됐어요. 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금년 한 겨울쯤에 봤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이제 그 존재는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평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이렇게 평론가 쪽의 평이겠죠. 그런 쪽의 평은 굉장히 높은 영화다라는 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쉽사리 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 1997년도에 이제 미국에 제가 있을 때 그 브루클린 라이브러리라고 있었는데, 브루클린 도서관, 거기에서 이제 그때는 비디오였을 거예요. DVD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비디오를 거기서 이제 빌려서 많이 봤었는데, 있었어요. 이 영화가 만주리안 캔디데이트 있었어요. 근데 안 봤어요. 그냥 이렇게 꺼내서 보질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뭐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뭐 이 영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는 라스크루스에서 시립도서관에서 빌린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그 어떤 나이 포터의 후반에 이제 다음 회 소개를 할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 실망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이건 개인적인 평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고, 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는가에 대한 어떤 설명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영화를 빌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자막 이렇게 그 캡션이 되잖아요. 그 DV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어 캡션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영어 캡션을 하면서 이제 영어로 보는데, 이 영화는 이제 영어 캡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큰 줄거리는 문제 없이 제가 이해를 갔는데, 좀 이렇게 작은 디테일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 작은 디테일 왜 그렇게 되나라는 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이거를 녹음하기 전에 이제 위키페디아를 봐서 이제 플롯 스토리를 이렇게 쫙 읽어보니까, 이거 좀 다시 이렇게 상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내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은 이런 거였구나,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해한 대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제가 이렇게 미스한 그런 부분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짤막하게 이 영화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짤막하게 해드릴게요. 이게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1962년. 그러니까 첫 어떤 공산주의랑 어떤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의 첫 전쟁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 결국은 이제 한국 전쟁 아니에요. 코리안 워거든요. 이제 그 전에 45년,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이제 45년 그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이랑 미국은 이제 동맹국이었단 말이에요. 같이 싸웠단 말이에요. 나치 독일을 대항해서. 근데 이제 5년 만에 이제 적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3년이나 지나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이제 1962년, 이 영화가 만들어진 62년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또 그 공산주의란 자본주의와 진영이었대, 컨플릭트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맞물리는 거죠. 이제 역사적인 어떤 공산주의가 이제 emerge, 소위 말해서 이제 생겨난 어떤 그런 정치적 어떤 세력, 국가, 그러니까 생겨난 거는 뭐 오래되죠. 왜냐하면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1919년 이 정도에 완성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벌써 이제 공산주의 정부가 이렇게 러시아에 들어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공산주의 어떤 모택동이랑 이제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이렇게 전쟁을 벌인 어떤 중국의 내란, 그래서 정치적 내란도 이제 중일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벌써 있었던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합작을 하잖아요. 이제 무슨 합작,
그 자유당이랑 공산이랑 합작해서 이제 같이 그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힘을 합쳐 싸우자 그런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2차 대전 전부터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 이제 익스펜션,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확산이 됐고 어떤 그런 어떤 컨플릭트, 어떤 그 국지적이지만 어떤 그런 어떤 분쟁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뭐 그 전부터 이제 50년대 한국 전쟁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이제 풀 스케일, 소위 말해서 이제 전면적인 어떤 전쟁, 대규모 전쟁으로 이렇게 확대된 거는 이제 한국 전쟁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미국을 고통스럽게 빠뜨린 어떤 베트남에서의 어떤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60년대 초반에 벌써 슬슬 시작이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거든요. 이제 그런 시점에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는 그 한국 전쟁의 이제 발단이 뭐냐, 한국 전쟁이고, 그 몇몇 한 5-6명의 어떤 그 소대 인원이 이제 포로로 잡혀요, 한국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 그 어떤 세뇌라고 하는 어떤 그 작업, 어떤 세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으며, 세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시켰고, 어떻게 그걸 성공했고,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렸으며, 이런 거는 이제 그 세뇌된 그 시간적 추이로 따지면은 그 소대가 포로 잡혀가서 세뇌가 돼서 미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세뇌에 대한 어떤 디테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세뇌하는 어떤 그 당시에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화를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아, 이런 식으로 세뇌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됐구나,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영화적인 그 줄거리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세뇌가 됐느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나와요. 초반에는 이제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야 되나? 이제 후반에 갈수록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것을 전반에 이렇게 노출시키는 어떤 그런 연출 방법, 이런 거 썼는데, 이제 저는 지금 줄거리를 말하면서 이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뇌를 당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어사신이 되는 거, 어사신. 그러니까 암살자가 되네요. 암살자가 돼서 이 미국 정부를 이제 혼란에 빠뜨려서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미국 쪽으로 침입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이렇게 만들게끔 하는 어떤 그 암살자로서 이제 세뇌가 키워진 거죠. 브레인와시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보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대가 이제 5-6명이 다 이제 어떤 포로 잡혔고 다 이제 세뇌가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암살자가 되는 거는 이제 로렌스 하베이라고 하는 어떤 배우, 굉장히 잘생긴 배우인데 그 사람이고, 이제 로렌스 하베이는 두 번째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주인공은 프랭크 시나트라인데, 이 사람도 이제 이 소대장이었어요. 소대장인데 이 사람도 이제 잡혀서 이렇게 세뇌가 돼서 오는데, 이 사람 나머지 소대들은 이제 세뇌가 돼서 세뇌가 됐지만 어떤 암살자로서 세뇌가 된 게 아니라, 이 암살자가 된 로렌스 하베이, 이 사람을 이제 커버링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세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나머지 예를 들어서 4명이라고 칩시다. 소대 5명이 이제 이제 프로가 됐다라고 하면은 로렌스 하베이 빼고 4명은 이제 로렌스 하베이가 굉장히 훌륭한 어떤 이 군인이라서 이 포로로 잡히기 전에 그 4명을 구했다. 말을 맞추게끔 이제 세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뇌가 됐기에 로렌스 하베이는 이 훈장을 받아. 그러니까 그런 훈장을 받고 이렇게 미국을 위해서, 미국 군인 동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한 어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암살자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커버링 쪽에 어떤 세뇌가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로렌스 하베이가 진행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암살을 이제 하고 몇 명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어떤 부통령 후보의 연설장에 가서 이제 암살을 이제 하는 시점에서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 이 사람이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대장 그 사람이 이제 그 거기에 가기 전에 어떤 그런 이 조건 반사, 소위 말해서 조건 반사식으로 세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적으로 어떤 큐가 왔을 때 어떤 그 명령을 따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독을 이제 알게 됐어요. 자기가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서 조사를 해서 알게 돼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걸 깨우게끔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있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로렌스 하베가 이제 암살을 하려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프랭크 시네트라가 한 어떤 그런 어떤 심리적 조치가 이렇게 실패를 했구나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로렌스 하베가 부통령을 암살을 하는 게 아니라 부통령을 암살함으로 해가지고 어부지리식으로 이제 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자기 어머니의 그 자기의 이붓아버지였어요. 이붓아버지고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미국의 이 작전, 소위말해서 공산주의가 이 로렌스 하베를 이 세뇌를 시켜가지고 부통령 후보를 암살을 시킨 다음에 어부지리로 그 자기의 이붓 아버지, 스텝파더스, 이붓 아버지가 부통령으로 됨으로 해서 뭐 그런 플러스를 담당한 이제 미국에서 그것을 이렇게 총지휘하게끔 한 게 바로 누구였냐면 이제 로렌스 하베의 어머니였어요.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제일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왜 그랬을까 했는데 그냥 제가 위키피디아 봤을 때도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누가 이제 되냐면은 이붓 아버지가 이제 부통령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 그 어머니가 부통령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부통령 부인이. 그러면은 부통령 부인이 이제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붓 아버지를 자기 남편을 컨트롤 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혼란을 빠뜨리게 된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 로렌스 하베가 자기 부통령 후보를 사살한 게 아니라 자기 이붓 아버지란 어머니를 사살함으로 해서 사살하고 자기가 자살함으로 해서 이제 미국을 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좀 황당한데 사실 솔직히 제가 이 황당함에 좀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실망한 걸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황당함도 하나의 이제 이유예요. 실망한 황당함의 실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영화를 왜 많은 평론가라든지 이제 위키피디아 이런 데를 봐서도 좀 이렇게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150대 영화, 평점이 높은 150대 영화 이런 쪽에 이제 드는 것 같은데 영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영화를 왜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르겠어요. 몇 가지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준비를 해서 제가 지금 녹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을 한 대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영화적 표현이 썩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전면적으로 공산주의가 뭐냐, 왜 걔네들이 세뇌를 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어떤 논리적이라든지 역사적 이해로부터 이제 온 게 아니라 공산주의라고 하는 걸 하나의 굉장히 신비적인 악의 무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데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제목이 웃기거든요. 솔직히 만추리안 캔디데이트라고. 그러니까 지금 만주국이라고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는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소련이죠. 소련,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노스코리아거든요. 그러고 모르세요.
큐바는 훨씬 이후에 나는 공사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동유럽이 하나씩 쓰러져 간 게 도미노 이펙트, 이것 때문에 이제 쓰러져 간 것도 저는 그 이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차이니즈 캔디데이트는 러시안 캔디데이트도 아니고 노스 코리안 캔디데이트도 아니고 왜 만추리안 캔디데이트야? 이게 퀘스천 마크거든요. 근데 만추리안 캔디데이트라고 하는 게 소설이에요, 사실은. 소설은 안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소설 보고 뭐 이런 그 평가를 이제 보지 않고 제가 이제 감히 제가 이거를 이유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뭐에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이 세뇌를 하는 장면을 하나의 모황적으로 보여줘요. 이렇게 그 정말 이렇게 취조실 이런 데를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반 고문, 반 회의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심리학이라든지 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인간은 이렇게 가서 세뇌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지적인 면에서 이 세뇌라고 하는 것을 다룬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 이 세뇌되는 장면을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하나의 그 몽환적인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것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거의 꿈에서 있었던 뭐 그런 식으로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그 어떤 그 뭐 이렇게 세뇌되는 어떤 그런 장면은 어떤 하얀 어떤 이 소위 말해서 우주선 안 같은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뭐 그런 것을 좀 보여주다가 우주선 같은 거, 취조실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데서 하다가 그는 갑자기 바뀌면서 뭐 이렇게 꽃이만발한 어떤 그런데 군인들이 앉아 있는 속에서 할머니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의 이렇게 꿈 같은 어떤 우주선 안과 어떤 비닐하우스, 예쁜 꽃이 있는 비닐하우스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세뇌를 담당하는 어떤 그 세뇌관이를 어떤 식으로 이 영화에서 이렇게 그 표현을 했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휴만추. 이게 휴만추가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스테레오타입, 그 소위 말해서 동양 사람, 그 주로 이제 중국 사람이요. 중국 사람에 대한 어떤 나쁜 이제 스테레오타입 어떤 얘기하면 좀 편견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그 투사할 때 많이 써지는 게 뭐냐면은 이 그 만주국의 어떤 어떤 괴 어떤 그 마술사 그런 게 후만치거든요. 그런 어떤 그 중국 사람을 알 수 없는 어떤 요술을 쓰는 어떤 그런 이 비논리적인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런 사람으로 이제 그 묘사할 때 그것의 어떤 아키타입이죠. 어떤 그런 그 원초적인 그 현상이 된 게 소위 말해서 이제 후만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그런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마술사거든요. 근데 그게 왜 만주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부정적인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현상을 쓰는데 이제 그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중국이라는 그 국가가 만들어진 그 이후는 사실 이렇게 미국 사람도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도 알고 뭐 이렇게 교류도 하고 좀 그 역사나 이런 게 좀 많이 탐구가 된 어떤 그런 시점이 되는데 사실 그런 시점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중국이라고 하는 걸 처음 접한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 접한 것은 사실은 언제냐면은 만주국 그 청나라죠. 청나라가 왜냐면 만주국이잖아요. 그 만주 사람들이 만든 그 국가고 그 당시 그 모든 중국 사람들이 만주 단발이죠, 단발. 그 머리 까는 거, 그 앞머리 까가지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다 중국 풍습이 아니라 이게 만주 풍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그 만주 어떤 풍습으로. 그런 청나라 때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대륙 횡단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미국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중국 사람에 대해서. 말도 틀리고 하는 것도 틀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중국 사람의 그러면 좋은 인상을 가졌겠어요? 그럼 결국은 나쁜 인상을 가지게 된 어떤 원초적 어떤 그 시발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떤 그 청나라의 어떤 그 인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국은 이제 영화 쪽으로 와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왜 만추리안 캔디데이트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그 신비적인 어떤 그 요술이라고 하는 거랑 어떤 공산주의라고 하는 세뇌라고 하는 거랑 이거를 오버랩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세뇌라고 하는 거,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뒤틀린 어떤 디스토션, 뒤틀린 어떤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이렇게 그 묘사를 했고, 그러고 어떤 이 세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심리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떤 지적인 어떤 수준에서 관객에게 어필을 하는 게 아니라 요술을 부려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갔다라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거든요. 오랜 사회가 미국에 돌아온 다음에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어머니의 영향을 따라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죽인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서의 어떤 그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만추, 그래서 후만추라고 하는 게 사람이 어떻게 요술 부렸다라는 식으로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냐면 그 세뇌하는 어떤 세뇌관의 형상이 후만추예요. 이렇게 콧수염을 기르고 얼굴을 머리를 완전히 빡빡 밀고 그러면 완전히 만주 후만추거든요. 수염 이렇게 길쭉한 수염에다가 머리 깎거든요. 이렇게 앞머리. 그러면 이게 만주 사람 거고 그 사람이 요술 같은 걸 부려요. 왜냐?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보여주거든요. 세뇌하는 장면을. 그럼 결국 후만추가 이 사람들을 요술을 부려가지고 세뇌를 시켰다. 이렇게까지밖에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단한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중국 사람에 대한 편견을 어떤 영화의 어떤 그 굉장히 그 어떤 영화에 필요한 어떤 요소 설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요소에 대한 쉬운 이해의 도구로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얼렁뚱땅한 어떤 그 동양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편견이라고 하는 게 이 후만추처럼 그 묘사가 된 세뇌간의 모습으로만 이렇게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또 보여지냐면은 이게 재밌는 거예요. 거기서 딱 한국 사람이 딱 한 명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뭐냐면은 이 노스코리안이 아니라 사실은 이 노스코리안의 어떤 그 사람들 에이전트의 공산주의의 어떤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말하면 되나 기억이 안 나니 이 사람 모르겠다. 남한 쪽의 사람이었는지 북한 쪽의 사람은 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한국 사람이 한 명 나와서 이제 나오는데 그 역을 누가 연기를 했냐면은 헨리 실바 이 사람이 동양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름이 헨리 실바고 이 사람이 얼굴이 다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조금 동양적이긴 해요. 까딱하면은 좀 이렇게 멕시코 사람 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국 인디안 또는 몽골 사람 몽골계 러시안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헨리 실바를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의 어떤 좀 이렇게 에스니시티 좀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알고 싶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나 내가 봐봤더니 이 사람 얘기로는 동양 쪽에 쪽은 전혀 안 섞여 있고 자기는 이게 스페인 쪽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어쨌든 이 사람이 다소 동양적으로 생겼긴 하지만은 절대로 이제 한국 사람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동양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한국 사람을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이런 어떤 니그렛, 그래서 동양 쪽의 어떤 표현에 관한 어떤 니글렛을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라저가 실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망을 한 게 결국은 그런 요술 비슷한 어떤 세뇌를 당해서 헨리 실바가 이제 암살을 하는데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이제 결국은
이 에이전트예요. 이렇게 커뮤니스트 에이전트란 말이에요. 한국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로렌스 하베이가 자기 어머니의 그 부통령을 암살을 했어요. 암살을 해서 가지고 안 잡힐 거냐 이거. 잡혔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렌스 하베이가 부통령을 암살을 해가지고 그 어부지리식으로 로렌스 하베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의 공산주의자가이든 아니든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이분 아버지라든지 그쪽에서 시킨 게 아닐까 이렇게 당연히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그게 부통령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 가장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게 뭐냐면 이 어머니가 결국은 이 로렌스 하베를 컨트롤하는 게 커뮤니스트 에이전트였다 미국에. 이게 최대의 실수였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말이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게 플러시 돼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왜냐면 자기 위붓 아버지,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가 자기가 암살을 함으로 해가지고 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로렌스 하베이가 잡히면은 당연히 의심할 거 아니에요. 왜 죽였느냐? 당연히 자기 위붓 아버지를 부통령 시키려고 해서 죽였다. 결국은 그러면은 누가 그걸 시켰느냐? 그러면 당연히 의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위붓 아버지랑 그 어머니를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이 플랜은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플랜은 결국은 그러므로 해서 이 어떤 커넥션, 로렌스 하베이랑 이 사람의 암살을 함으로 해서 그 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피규어 자체에 어떤 커넥션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복잡해지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머니가 컨트롤하는 거 봐서 저는 어머니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어머니 이 위키피디아의 어떤 이 설명을 보니까 이제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암살을 지도를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어머니가 아니었구나라는 난 생각을 했는데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결국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말이 안 되는 황당무계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연출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 플롯 전개가 그렇게 그 긴박하거나 그렇지 못해요. 특히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 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잡혀서 뭐 돌아와서 뭐 이 사람이 이제 뭐 있어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긴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미니멀하거든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뭘 해나가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흥미진진하다거나 굉장히 어떤 하나하나 이렇게 탐정처럼 어떤 뭐가 있었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이제 탐정 게임 비슷하게 어떤 긴장감 있게 이렇게 만드는 어떤 연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연출력 결국은 이제 감독이 이제 존 프랑켄하이머라고 해서 이제 쉽게 좀 잘 알려진 이 사람이 연출한 작품이면 이제 프렌치 커넥션 2라든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로닌 최근에 로버트 드니로가 나온 로닌도 이 사람이 봅시다. 로닌 맞아요. 많이 안 봐서 저 지금 위키피디아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 영화 본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로닌은 봤는데 그렇게 잘 만든 영화랑은 안 봤어요. 그저 그랬고 영화 그러니까 연출력이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해를 요하는 어떤 설명을 얼렁뚱땅 넘어간 장면이라든지 어떤 동양에 대한 어떤 표현. 동양에 대한 표현이 하나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한국이 선술집,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가는 선술집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국 옷을 입혔더라고요. 한국 한복을 입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출의 구멍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감독이 끄집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의상이 예를 들어서 중국 옷 입혔다 그러면 이건 왜 중국 옷이냐, 한국 옷으로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후먼츠를 이렇게 등장시킨 거, 뭐 이렇게 헨리 실바를 한국 사람 역으로 만든 거,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이 가는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의 선술집에 어떤 왔다 갔다 하는 한국 사람들 옷이 중국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묘사됐다는 거. 이거 완전 연출의 그 완전 구멍이거든요. 진짜 미스디렉션이죠. 거기다 플러스해서 그 시나리오 자체도 좀 황당무계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그 플롯, 그리고 줄거리 전개라고 하는 것들이 흥미진진하게 계속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말이 안 된다라든지, 도대체 프랭크 시나 주인공은 뭐냐,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을 봐서도 이제 연출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다 보고 난 후에 그 좀 실망감이 드는 거죠. 그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래도 조금 괜찮다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그 영화적 어떤 그 몇 가지 요소들은 좀 이렇게 좀 새로운 좀 그 신선미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그 이후에 또 나오죠. 007, 제임스 본드. 뭐 이거는 이렇게 심각한 영화는 아니고 거의 이제 오락 작품이겠지만은, 이 공산주의란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어떤 컨플릭트, 말해서 그런 거를 이제 시리어스하게 다룬 작품이 이후에도 계속 나오게 됐지만, 이제 뭐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그러든지 뭐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진 영화로서는 굉장히 어떤 그 성구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그 제카레나의 어떤 그 누굴 암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임스 폭스가 이렇게 하고, 감독이 누군지 모르겠네 이게. 그것도 이제 암살을 다룬 영화인데, 이제 그 어세신, 소위 말해서 어세신이 나와서 어떻게 그런 어떻게 막아야 된다, 뭐 이런 플롯, 그런 것도 이제 아마 그 전에는 많이 없었던 어떤 주제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그런 거, 그 암살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내세운 어떤 영화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그 소재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신선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성공했다고는 보진 않지만, 그 어떤 그 심리학적인 어떤 이런 거를 좀 많이 도입을 한 부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카드를 하나를 보여주면은 이제 조건방사 같아서 어떤 그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면, 이거는 파블로브의 이제 조건방사, 이제 conditioned, 그 조건반사, 이 파블로브의 이론 아닙니까? 이게 그런 거라든지, 이제 세뇌 브라잉맛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좀 가능하거든요. 브레인와시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컨트롤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프로이드적인 어떤 그 컨플릭트, 어머니랑 이제 아들의 어떤 컨플릭트, 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 프로이드의 어떤 정신 분석, 사이코 아날리시스, 뭐 이런 어떤 요소를 도입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다 어떤 그 소설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졌겠죠. 왜냐면 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거를 좀 다뤘다는 면, 뭐 이런 거는 좀 신선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실망한 영화라고 하는 어떤 총체적인 제 어떤 그 평은 이렇게 바뀌는 거는 없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평가를 내리자면은, 평점을 매기자면은 어떤 평점을 매겼었나요? 저번에 그 1회, 2회 100점 만점이었었죠. 100점 만점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68점, 한 70점, 70점 이 정도 주고 싶네요. 68점, 70점. 별 5개로 따지면 한 3개. 근데 정말 평범한 영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연출적 미스라든지 어떤 스토리상 미스 때문에 뭐 이렇게 성공한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 3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하고요. 오늘은 뭐 다음 회는 잠깐만 봅시다. 아이고,
수첩을 좀 봐야 되겠네요. 벤츠지. 다음은 이제 영화 두 개를 한꺼번에 할게요. 제가 이 영화를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죽기 전에 봐야 될 이런 몇백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영화를 좀 봐야 되겠다. 내가 예전에 알았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픽업하면서 보는데 가끔가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심심풀이로 이렇게 보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두 편은 제가 심심풀이로 봤어요. 좀 궁금하기도 했고 영화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이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이제 1이란 이 채널에 만들어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3 이거를 이제 연속해서 봤는데 이거는 워낙 좀 영화가 좀 그래서 이제 한 회에 하나를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이걸 한꺼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짤막하게 끝낼게요. 이거는 뭐 이렇게 길게 할 뭐 그건 아니니까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다음 해는 이제 아사일럼이라고 하는 1972년 공포 영화인데 이제 아미카스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이제 공포 영화 전문으로 제작을 하는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공포 영화지만은 이 영화의 존재를 제가 알고 있었고 이제 보고 싶긴 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또 이제 한 회 이제 해드리겠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1979년 changeling이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좀 이렇게 조금 제가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영화는 몇 가지 면에서 제가 깜짝 놀란 영화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시간을 투자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1이란 3, 다다음에는 아사일럼, 그 다음에 다다음 해는 이제 changeling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